자, 먼저 컴포지션부터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해보죠. 자, 상단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만들어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자, 컴포지션의 이름은 텍스트 샘플이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0, 1080에 29.97 듀레이션은 한 10초 정도 만들고 OK 눌러보도록 해볼게요. 자, 상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T 모양의 타입 툴이 바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자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몇 개의 아이콘에는 자그만한 세모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 해당 툴을 꾹 누르면 세부 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카메라도 꾹 누르면 세부 툴이 나오고 이 네모도 꾹 누르면 세부 툴이 나오고 그래서 이 타입 툴도 꾹 누르면 두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하는데요. 호리즌털 타입 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가로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의 타입 툴 방식을 제공을 하고요. 자, 버티컬 타입 툴은 세로로 쓰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말이죠. 보통 이제 세로로 쓰는 경우는 저희가 완전 옛날 사람도 아니고 잘 안 쓰기 때문에 보통은 이 호리즌탈 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 툴을 그냥 선택하고 화면에 클릭하면은 이 빨간 색깔 커서가 뜨면서 자막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라고 써보도록 해보시고 마지막 글자가 안 나오게 된다면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마지막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글자를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상단에 셀렉션 툴로 돌아와야지 글자 레이어로 딱 픽스가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감이 돼야지 이 글자를 이동할 수도 있고 글꼴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쓴 다음에는 반드시 셀렉션 툴로 픽스를 꼭 시켜주시면 됩니다. 픽스를 시키는 방법에는 셀렉션 툴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자막을 내가 쓴 다음에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픽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일단은 돌아와야 되겠죠? 자막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방금 썼던 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글꼴이나 이런 걸 바꿔보도록 해보죠. 폰트를 바꿀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여러 가지 바꾸게 됩니다. 자, 먼저 이쪽은 이제 폰트 바꾸는 거. 자, 목록을 누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제목 없음이 바로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 그리고 샘플로 써 있는 거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을 쓰실 거면 제목 없음 쪽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쓴 폰트들은 여기 맨 위에 또 따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좀 편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썼던 이 노토산스라는 글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는 이제 글꼴의 굵기입니다. 이 굵기 단계는 폰트의 지원 여부마다 달라요. 노토산스는 7단계 정도 지원을 하지만 또 어떤 친구는 뭐 한 단계밖에 지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긴 글꼴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노토산스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글자 크기를 고르는 옵션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숫자들은 내가 매번 입력할 수 없으니까 숫자를 편하게 제어하는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숫자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생기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때 숫자를 꾹 누르면서 마우스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숫자가 자동 조절이 됩니다. 내 손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글자 크기, 자, 여기는 문장의 간격, 즉 행간, VA, 여기는 글자의 간격, 즉 자간을 조절합니다. 자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붙여서 써줘야지 세련된 글자를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너무 따닥따닥 붙이면 안 되겠죠? 적당량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글자의 높이, 숫자를 올리면 글자가 강제적으로 높아지고 여기는 글자의 너비를 말하죠. 자,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가 이제 색깔을 고르는 곳인데요. 이쪽 꽉 찬 네모는 글자의 색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거는 테두리의 색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 색깔이 테두리 색깔을
한층 덮고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덮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색깔 바꾸는 게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고, 테두리를 선택하면 테두리가 이 글자 색깔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테두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게 더 전면으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옵션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바꿀 레이어 선택을 하고 글자 색깔 바꾸는 걸 전면으로 지금처럼 내세운 다음에 요 네모칸을 클릭하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창이 익숙하실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 글자 색깔 바꾸는 요 창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이 무지개띠에 보시면 여기 귀여운 표정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귀여운 표정을 내가 원하는 색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 동글뱅이를 내가 고르고 싶은 색으로 이동하면 돼요. 만약에 나는 노란 색깔의 글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귀여운 표정을 노란색 영역으로 이동하고 동글뱅이를 수많은 노란색 영역 중에서 내가 원하는 노란색 영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완성 색깔은 요 위 창에 뜨고요. 요 밑에 창은 기존에 골랐던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위에 게 내가 선택한 색깔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노란색으로 한번 골라보고 오케이 눌러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테두리 색깔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가 테두리 색깔을 넣을 거면 얘를 먼저 전면에 앞세우고 자,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테두리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두리는 약간 눈에 튀게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귀여운 표정을 빨간색 영역으로 이동, 동글뱅이를 빨간색 영역으로 갖다 놓고 오케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가 잡힌 게 보이시죠? 두께를 좀 조절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테두리의 두께를 고르는 옵션입니다. 숫자를 꾹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두께 조절이 되는데 문제는 두께 같은 경우 숫자를 너무 높이면 내가 설정한 글자를 테두리가 먹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먹지 않게 하려면 오른쪽에 테두리 옵션 중에서 자, 목록을 눌렀을 때 나오는 요 세 번째 거를 무조건 그냥 고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All fill over all stroke가 바로 이 글자도 살리고 테두리도 살리는 즉 선택을 하고 테두리 두께를 올려보면 이렇게 이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보통 글자에 테두리를 넣고 싶다면 반드시 이 세 번째 항목 All fill over all stroke를 눌러야지 글자도 살리고 테두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만약에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먹히게 되고 두 번째 옵션 선택해도 이렇게 먹히게 되고 네 번째 옵션을 선택해도 이렇게 먹히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테두리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께도 저는 지원하는 게 있어서 굵은 두께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좀 키워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게 하세요만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하세요만 드래그해서 걔는 7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클릭해서 색을 원하는 색으로 지정하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냅두면 안 되겠죠? 반드시 셀렉션 툴을 눌러주시든 혹은 엔터를 눌러서 꼭 픽스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여기는 한층 띄우는 옵션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안녕을 깜찍하게 쓰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층을 다르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해서 앞만 드래그 한층 올려주고 하만 드래그 한층 올려주고 요만 드래그 한층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얘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픽스 시킬게요. 여기 밑에 T는 기본적으로는 요 두 개만 하셔도 충분해요. 자, 굵은 T는 강제로 굵게 하는 거, 기운 T는 강제로 기울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는 느낌표만 기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느낌표만 선택하고 기울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셀렉션 툴로 돌아와서 혹은 엔터를 눌러서 픽스 시켜야 되겠죠.
자, 패러그래프라는 창에서 쓰기 기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기준을 선택하면 앞으로 글자를 쓸 때 이쪽으로만 추가가 되겠죠. 가운데 기준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로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 기준을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써지는 글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PSRT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그냥 이동하는 거면 되는 거니까 P를 굳이 눌러서 수치로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S를 누르면 스케일 조절 가능하고, R을 누르면 로테이션 가능하고, 그리고 T를 누르면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을 때 S 누르니까 막 이렇게 커지고 R 누르니까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중심축이 지금 여기 구석탱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모양 아이콘이 바로 중심축이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이 밑에쯤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중심축을 이렇게 밑으로 놔버리면 내가 원하는 회전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면 중심축을 가운데 놓는 게 조금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 도구들 중에 보시면 이 카메라 옆에 비하인드 툴이 바로 중심축 이동시켜주는 툴이고요. 단축키는 Y를 씁니다. Y를 누르면 이렇게 중심축 변하는 툴로 변환이 되고요. 이 친구를 그냥 끌어다가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정가운데에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동할 때 컨트롤을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정가운데에 띡 걸리게 됩니다. 셀렉션 툴 혹은 단축키 V를 눌러서 돌아오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선택하는 도구니까요. 자, 만약에 나는 이 자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다. 자,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이 앞부분 자르는 단축키는 Alt 누르고 왼쪽 가로를 눌러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인디케이터 기준 오른쪽 막대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Alt 누르고 오른쪽으로 입벌려진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은 굳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면에 노출이 되는지 자르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애프터 이펙트에서 글자를 쓰는 방법, 그리고 중심축을 옮기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봤고요. 다음 애프터 이펙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